자, 마이애미 대 이제 샌디에이고. 자, 일단은 뭐 마이애미의 선발을 봤을 때는 샌디 알칸타라가 선발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샌디에이고는 이제 라이언 웨더스가 선발로 등판을 하죠. 3.4. 그래서 일단 양팀의 선발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지금 최근 양팀의 선발 투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근황을 좀 보면은,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은 굉장히 좀 사이언급의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은 좀 그 지난 시즌과 다르게 구위가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털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샌디 알칸타라고, 웨더스 역시 이제 복귀하고 나서는 최근 좀 성적이 많이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좀 많이 맞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복귀하다 보니까 좀 더 제 기량을 지금 아직까지 많이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팀의 선발 투수들만 봤을 때는 썩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우투수보다 좌투 상대로 굉장히 좀 강한 지표를 보이고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좌투 상대로는 뭐 OPS가 거의 뭐 10위권 내에 위치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로 보이는 만큼 마이애미가 좀 좌투 상대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웨더스 지금 현재 폼에서 그런 웨더스를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최근 지금 7일간 마이애미의 이런 OPS를 봤을 때 전체 뭐 3위 안에 드는 만큼 굉장히 좀 타선이 물이 오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마이애미의 타선은 좀 불을 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뭐 샌디에이고 역시 최근 타선이 어느 정도 좀 무르른 걸 고려하면은 좀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샌디에이고도 뭐 양키스랑 이제 하면서 뭐 직전 이제 게리콜도 좀 어느 정도 좀 털고 그러면서 좀 타선이 많이 좀 불을 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7.5 기준은 좀 많이 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기준점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마이애미 쪽 승, 그리고 7.5 기준은 오바,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경기 이제 토론토 대 이제 미러키. 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쿠치 유세이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죠. 아드리안 하우저가 선발로 등판을 하네요. 자, 이렇게 두 선발 투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최근 냉정하게 봤을 때 선발만 비교했을 때는 네, 미러키가 좀 더 우위고, 최근 타선에서 만약에 우위로 보이는 거는 토론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미러키 같은 경우에 최근 굉장히 좀 타선이 많이 침체가 됐죠. 그리고 지금 OPS도 리그 전체 30위 중에서 29위로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러키의 그런 타선은 많이 믿음이 안 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선발, 네, 기쿠치가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선발이 그렇게까지 믿음이 안 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아드리안 하우저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원정에서 지금 1점대 방어율로 뭐 홈보다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 구종인 싱커가 굉장히 좀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좀 싱커에 많이 약한 토론토 타자들이 어느 정도 이런 하우저의 싱커를 공략하기는 많이 좀 애먹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싱커에 대한 그런 구종 상성을 봤을 때 이제 토론토 타자들이 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네, 불게주랑 그리고 비셰트 빼고는 싱커에 좀 많이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론토 타선들 입장에서는 좀 하우저의 좀 싱커 공략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리고 기쿠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제구랑 구위가 많이 좋지는 않지만 현재 지금 타선이 침체되면 그래도 미러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호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선발 차이 빼고는 솔직히 토론토가 밀리는 게 없긴 하지만 지금 이 배당 대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좀 토론토 승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1점 네, 한 4대 네, 이 정도의 그런 배당을 받았는데 물론 뭐 미러키가 원정에서 뭐 타선이 그렇게 좋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미러키의 그런 약간 선발감 그리고 토론토가 좀 최근 어느 정도 삽질할 때는 거하게 좀 삽질하는 그런 경기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고려를 하면은 저는 그냥 역배 쪽이나 뭐 미러키 쪽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 쪽 프랜스 볼게요. 그쵸. 그리고 이제 미러키 쪽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투수전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여서 9.5 기준은 언더. 네, 기준점은 조금 높다고 보네요. 네, 아무래도 미러키 쪽 사이드를 보면은 미러키가 뭐 타선이 확 터져서 이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마운드로 좀 틀어 막아서 이기는 그림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9.5 기준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론토 대 미러키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캔자스 시티. 자, 일단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 마이콜라스가 선발로 등판. 그리고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굉장히 좀 폼이 좋죠. 그레인키가 지금 선발로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양팀의 선발 투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에 3, 4월에는 굉장히 좀 폼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자책점도 많이 높았는데 지금 이제 5월 들어서부터는 좀 제구도 많이 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폼이 안정화되면서 지금 5월 기준으로 2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폼이 안 좋다가 점점 지금 폼이 좋아진 상태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폼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닝 소화율도 길죠. 지금 마이콜리스가. 그리고 잭 그레인키 역시 이제 3, 4월은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5월 들어서 뭐 2점대 방어율로 좋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그레인키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많이 좀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좀 6점대 방어율로 어느 정도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선발 안정성만 봤을 때는 그레인키보다는 마이콜라스가 좀 더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를 봤을 때 캔자스 시티가 이제 세인트루이스를 7대 0으로 압도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캔자스는 원정에서 뭐 OPS가 전체 28위로 타선이 그렇게까지 터지지는 않는 그런 팀이에요. 오히려 많이 좀 침체된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 뭐 7대 0으로 뭐 캔자스 시티가 좀 타선이 터지면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터진다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좀 약간 희박해 보이고 그리고 반면에 뭐 세인트루이스도 직전 뭐 타선이 죽긴 했지만 홈에서는 굉장히 좀 언제든지 또 타선이 불을 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 약간 직전 경기의 그런 결과를 감안해도 세인트 쪽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세인트루이스 쪽 승.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내일 아침 8시 이후 경기이기 때문에 회차가 아직 그 바뀌기 전이라 그 어노바 기준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한 어노바 한 8.5 정도라고 뭐 기준을 세우면은 요거는 언더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물론 뭐 그레인키가 지금 불안하다고는 해도 최근 뭐 굉장히 폼이 좋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은 언더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컵스 대 템파베이. 자, 일단은 컵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복귀한 핸드릭스가 선발로 등판을 하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클라난이 지금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그쵸. 아무래도 지금 템파베이 부동의 1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핸드릭스 같은 경우에 먼저 보면은 지금 직전 경기 이제 유흥 매치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긴 했지만 부상에서 지금 바로 돌아와서 그런지 지난 시즌보다는 좀 폼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에는 어느 정도 좀
네, 1선발 노릇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지금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폼이 좀 끌어올릴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맥클라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싸이 영상 페이스를 보이고 있으면서 포심, 체인지업, 커브 등 전부 다 적재적소로 잘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투구수도 관리도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고, 그러면서 이닝 소화율도 길고, 그리고 볼지도 거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좀 완벽한 그런 무결점의 선발 투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뭐 직전 경기 이제 컵스가 뭐 1대 0으로 스트로먼이 완봉승을 하면서 이기긴 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템파베이 타선은 좀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원정에서 뭐 템파베이가 뭐 OPS가 전체 1위고, 그리고 이제 우투 상대로도 굉장히 좀 OPS가 리그 전체 1위이기 때문에 요런 약간 원정에서의 그런 타선, 그리고 우투 상대의 그런 OPS를 비교했을 때는 핸드릭스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컵스는 좀 자투한테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맥클라나한이 지금 잘 던지고 있다고 해도 좀 컵스 상대로 의외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상천이다 보니까 이제 컵스가 자투한테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인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투 상대로 뭐 전체 OPS 4위도 지금 기록 중이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맥클라난 같은 경우에도 뭐 홈보다 원정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에도 지금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불펜, 타석, 뭐 선발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좀 상위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타선의 힘으로 이기든 마운드의 힘으로 이기든 어떤 그림이 다 그려지기 때문에 직전에 뭐 1대 0으로 좀 무기력하게 졌다곤 해도 현재 그래도 이 경기는 좀 템파베이 쪽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냥 저는 템파베이 쪽 승 이거 하나만 볼게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오바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좀 기준점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네, 오바는 좀 패스하고 그냥 템파베이 쪽 승만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컵스 대 이제 템파베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이제 피츠버그. 자, 샌프란시스코 선발은 지금 존 브레비아가 등판을 합니다. 자, 2승 0패 3점대 그런 중반 평자를 지금 기록 중이고, 그리고 피츠버그는 지금 요한 오비에도가 선발로 등판을 하죠. 자, 양팀의 선발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조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의 그런 분위기, 타선 쪽을 먼저 많이 봐야 되는데, 자, 일단 4월과 지금 5월이 확실히 성적이 다른 팀들이긴 한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비해 지금 5월에서 좀 승률이 많이 높아요. 왜냐면 4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승률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5월에서는 지금 타선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좀 승률도 많이 높고, 그리고 마운드도 굉장히 좀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투타 지금 모두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지금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 4월에는 뭐 70% 가까운 그런 승률을 보였긴 했지만 5월에는 좀 30%도 안 되는 그런 승률을 보이면서 극심한 지금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4월에 비해 OPS가 무려 0.15 이상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타선이 확 지금 죽어간 피츠버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도 많이 안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랑 뭐 피츠버그를 좀 비교를 하면은 좀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계속해서 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팀이다라고 보면은 피츠버그는 좀 많이 하락 곡선을 타고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상반된 케이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일단 스탬프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 불펜이 선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펜을 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직전 이제 피츠버그 상대로 이제 14대 4 대승을 거두면서 핵심 불펜들을 어느 정도 아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불펜 데이로 만약 운영을 한다고 해도 지금 뭐 피츠버그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좀 밀릴 것 같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 그리고 최근 타선 차이, 그리고 분위기 등을 약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가 좀 더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선발 그런 거보다는 그냥 분위기, 타선을 믿고 그냥 샌프란시스코 쪽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쪽 승, 그리고 요거는 핸디 도전하면은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승의 마인승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마지막 이제 LA 다저스 대 이제 워싱턴. 자 일단은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니 곤솔린이 선발로 등판을 하죠. 자 2승 1패 지금 1점대 방어율을 기록 중이고, 그리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빈이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평자를 기록할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최근 뭐 일주일간 양팀 타선을 비교했을 때 양팀 다 지금 어느 정도 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선은 지금 다저스가 많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양팀의 지금 선발 투수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곤솔린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5이닝 3실점을 하면서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최근 뭐 3경기 연속 무실점 피칭을 보이는 등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 자기 피칭을 하면서 호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곤솔린 같은 경우에는 피안타율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타나 좀 그런 안타로 좀 지금 득점을 내고 있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많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투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이크 어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5이닝도 못 채울 정도로 폼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볼넷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2경기 연속 지금 뭐 볼넷이 지금 4개 이상씩 기록 중이기 때문에 선구안이 좋은 다저스 타선 상대로는 좀 어느 정도 고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어빈의 이런 주 고정인 그런 포심이나 커브가 많이 좀 지금 좋지가 않은데, 그 이제 아무래도 저 어빈의 그런 포심과 커브에 대한 그 구종이 좋지도 않긴 하지만, 다저스 타선들이 이런 포심과 커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구종 상성에서도 지금 어빈이 다저스 타선한테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도 크게 코멘트가 칠 게 없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뭐 투타 모두 선발 투수 그리고 뭐 타선 전부 다 다저스가 우위다 보니까 이 경기도 뭐 다저스 사이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뭐 이제 직전 경기에 다저스가 6대1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필승주도 많이 아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이 고려를 하면은 다저스 쪽 사이드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다저스 쪽 승, 그리고 마인승, 그리고 이것도 막 굳이 본다면은 아직까지 기준점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끝이 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좀 ML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분석이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나 지겹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분석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